안녕하세요. 약은약사에게 최학사입니다. 오랜만에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약국의 대표적인 지명 품목이죠. 이 판피린만 주기적으로 사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판피린 사가시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판피린 매일 먹어도 괜찮지? 라는 질문입니다. 약국에서는 설명할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알고 판피린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판피린 이거 매일 먹어도 괜찮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잘 압니다.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요. 매일 드셔도 된다라는 답을 듣고 싶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실 때 드시더라도 알고 드셔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몸이 피곤하거나 찌뿌둥할 때 판피린을 한 병 드시면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판피린의 주성분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300mg가 들어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의 주성분이죠. 우리가 감기 몸살기가 있을 때 타이레놀 먹으면 가라앉잖아요.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 작용이 있어 열도 가라앉히고 몸도 안 아프게 해줍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몸이 조금 무겁거나 힘들 때 이 판피린을 드시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반짝 정신이 들고 각성 효과가 있는 것은 카페인 때문인데요. 판피린에는 카페인 무수물이 30mg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에서 깨는 것을 도와주고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죠. 또 하나 더, 판피린에는 이 메틸에페드린 염산염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기관지를 확장시켜줘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한 이 코 혈관을 수축시켜 코 막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카페인과 같이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드린 세 가지 성분 때문에 피곤하거나 몸이 가라앉을 때 판피린을 한 병 드시게 되면 개운해지고 활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감기 증상이 없어도 이 판피린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에 약사로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판피린은 기본적으로 일반 의약품입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간과 신장에서 대사가 되어 특정한 양리작용을 나타내는 엄연한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한 병쯤은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곤함, 통증의 원인이 단순한 휴식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신증후군이나 갑상선 저하증과 같은 어떠한 질환일 수도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내가 정 힘들다 하면 그냥 판피린 한 병 드셔도 됩니다. 이 판피린을 한 병 드시고 내가 생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몸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로 인해 생산적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것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좋은 피로회복제들, 종합 영양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판피린에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영양요법으로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몸이 계속 피곤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판피린 드실 때 몇 가지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술을 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판피린을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피린을 먹으면 간에서 일부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독성 물질은 잘 해독이 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은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바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판피린을 드시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겠죠. 또한 알코올은 이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해독되지 않은 독성 물질은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한 번으로도 약간 운이 없으면 심각하게 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반복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간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주 후 판피린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술을 마신 다음날 언제 판피린을 먹을 수 있냐 궁금해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술을 드신 후에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약품을 복용할 때는 최소 8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몸 상태나 음주량에 따라 더 긴 시간 후에 먹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술을 드시면 본인의 주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죠. 네, 뭐 저도 술을 참 좋아하고 해서 딱 정량껏 술을 드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날 컨디션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한 잔만 마셔도 간이 알코올을 제대로 해독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을 드신 후 24시간 후에,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팜피린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술을 드신 다음 날은 팜피린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술 드시는 당일 아침이나 전날도 팜피린을 드시면 좋지 않겠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팜피린과 다른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감기약과 팜피린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팜피린에는 해열 진통 성분, 기침,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이 이미 들어있어서 다른 감기약 성분들과 중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팜피린 드시기 전에 내가 먹는 감기약이 있다면 이 약사님들께 물어보고 팜피린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감기 증상을 약사님들께 설명을 잘 해서 팜피린이 아니라 적절한 약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팜피린에 카페인이 있다고 그랬죠. 카페인은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탁센 브루펜과 같은 엔세이드 계열 소염 진통제와 카페인이 만나게 되면 위장 출혈의 부작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라는 약물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몸 상태에 따라 최대한 본인에게 맞는 와파린 용량을 계산해서 처방을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용량을 잘 지켜서 와파린의 체내 농도를 안정화시켜야지 피가 굳고 풀어지고 균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과 와파린이 동시에 우리 몸속에 존재하게 되면 간에서 와파린이 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와파린의 작용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출혈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팜피린과 동시에 드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팜피린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 때문에 녹내장 환자 그리고 배뇨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팜피린 줄이기 힘드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먹는 팜피린에 대한 주의사항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해서 현명하게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큰 도움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